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3일 2017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란 무엇이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의 김용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알아볼 내용이 표준지 공시지가인데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토지 투기가 발생하자 이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토지 공개념을 시행합니다. 공개념의 가장 주된 법 세 가지라고 하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이득세고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토지 공개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지가를 정부에서 정하기 시작한 것이 공시지가인데요. 이 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현재 전국의 평가 대상인 땅이 3,230만 필지입니다. 이 3,230만 필지를 감정평가사들이 일일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표준지를 정합니다. 이래서 지역의 표준지를 현재 50만 개를 정해서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왜 평가를 하는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에 관련되는 과표가 되기도 하고 또는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보상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래서 또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이런 지가가 필요하고 법적 변경 절차를 따져본다면 1990년에 지가 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주택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정하자고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리고 작년 2016년 9월 1일부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은 따로 떼어서 일부 개정을 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월 23일에 발표됐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폭이 증가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이제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1월 1일 기준이지만 이제 발표는 보통 2월 말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23일 관보에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작년보다 평균 4.94%가 올랐다. 작년에 4.74%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올라간 것보다는 지가 상승이 좀 더 많다. 자, 이제 하단에 있는 이제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2008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9년, 10년 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덮친 때입니다. 그때는 9.64%가 뛰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에 발표하는 것은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랄지 리먼브러 사태는 그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래서 9.64%가 뛰었다고 하는 것은 2007년 부동산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래서 2008년에 9.64%가 뛰었는데 그 다음 2009년에는 1.43%로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 이후 2001년 10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서서 올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 보면 8년 동안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유를 본다면 정부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즉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 2200만 평의 세종시를 옮기고 또 10개의 이제 정부가 말하는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4곳의 기업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 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의 활발한 개발 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공시지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2009년을 제외하고 8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하셨는데요. 지역별 가격 변동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지역을 나눠볼 때 이제 권역별로 크게 살펴보면 이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4.40%,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을 제외하면 7.12%, 이제 시군을 보면 6.02% 정도 각각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4.94%인데 이것보다는 낮은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해도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기 때문에 서울은 5.46%로 평균인 4.94%보다는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고, 경기도는 3.38%, 인천이 가장 낮은 1.98%로 상대적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광역시와 시군 지역을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는 18.66%가 올라가고, 그 다음 상승한 곳이 부산으로 9.17%, 그 다음 호재가 있는 세종시가 7.14%, 대구가 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승률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이런 지역들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도별로 보면 이제 제주가 18.66%, 부산이 9.17%, 그 다음 세종이 7.14%, 경상북도가 6.9%, 대구 6.8% 순서 등이고, 그 다음 이제 인천이 1.98%, 경기가 3.38%, 대전이 3.38%, 충남이 3.61%, 강원도가 조금 높은 4.38% 등 전국 7개 시도는 평균 4.94%보다 낮은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개발이랄지, 제2공항 신설이랄지, 부산은 해운대 관광 리조트 개발, 또 주택 재개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 수요 증가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 개발사업 무산,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낮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4.9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이고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32곳인데 다행인 것은 하락한 지역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변동률 최고 상승 지역과 최소 상승 지역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나요? 가장 많이 올라간 상위 5위지를 보면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가 18.81%, 두 번째가 제주시의 18.54%, 그 다음 서울에는 마포구가 12.91%가 올랐고, 부산은 해운대구가 12.1%, 그 다음 부산 연제구가 12.09%로 상위 5개 중에 1등, 2등은 제주, 3등은 서울, 4등, 5등은 부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가 상승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원인을 본다면 제주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또 제주 헬스케어 타운 사업 및 제2공항 신설을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올라간 제주시를 보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가 증가했고 건설 경기 호황을 들 수 있고, 서울의 경우에 마포구가 12.91%를 상승한 것은 상암 DMC의 성숙, 경의선로 공원화 등 거주 여건 개선과 정비 사업 준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산 해운대구가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건 해운대 관광 리조트 신문을 떠들게 하고 있는 LCT 분양 호조와 그다음 동부산 관광개발 사업 등 개발 사업의 호조를 들 수 있겠고, 5번째를 차지한 연제구는 연산 4주택 재개발 사업 준공과 거제 제1 재개발 사업 구역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낮은 걸 본다면 하위 5위를 보면 첫째가 고양, 일산, 동구가 가장 낮게 0.47%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 덕양구가 0.77%, 경기 양주시가 0.99%, 인천 동구가 1.01%, 그 다음 경기 수원 팔달구가 1.1%인데요. 이런 5가지 최하위 지역의 공통점을 본다면 거의가 도심이 낡은 지역. 도심이 낡으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 악화 문제,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를 가장 낮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별 가격 변동률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지가 50만 필지인데 이 공시지가는 평으로 계산하지 않고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래서 1제곱미터당 1만 원 미만은 50만 필지 중에서 11만 7,352필지로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8만 7,150필지로 37.4%고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만 3,555필지로 24.7%를 차지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만 9,603필지로 13.9%, 1,000만 원 이상은 2,367필지로 0.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구간분 필지수의 변동 현황을 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를 합니다. 1만 원 미만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적인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모두 증가를 합니다. 특히 1평방미터당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토지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좋은 지역, 즉 이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도시화되는 지역이고 도시화는 더 도시화를 부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 높은 것이고 전반적인 표준지 가격 상승에 따라 1만 원 미만의 표준수는 전년보다 8,800필지인 7% 정도가 감소했고 1,000만 원 이상 표준지수는 도심 상업용지 가격 상승에 따라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최고와 최저 지역이 궁금합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딜까? 그리고 가장 싼 땅하고 차이는 얼마나 될까? 아주 궁금한 사실이고 또 가장 높은 땅하고 가장 낮은 땅하고 가격 격차가 갈수록 멀어지는 것일까? 좁아지는 것일까? 현재 사통팔달로 전국적인 철도망, 교통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전국적인 SRT랄지 KTX랄지 또는 고속도로가 곳곳 뻗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고 SRT가 뚫리고 KTX가 뚫리게 되면 그 지방에 있는 땅값이 올라갈까 아니면 서울 출발지의 중심 땅값이 올라갈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현재 높은 땅은 서울시 중구 명동 8길 화장품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화장품 코너 5층짜리 건물입니다. 저는 거기를 이제 명동 갈 때마다 갑니다. 가장 높은 땅이니까 기운이 좋을 거다고 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서 제가 필요한 화장품은 없으니까 한번 기운만 받고 오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1등을 했냐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1등이니까 14년째 1등을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정해진 지가 1990년이기 때문에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등은 지금은 2등이 됐지만 우리은행 명동지점, 옛날에는 상업은행 명동지점이 14년간 1등을 했고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명동역 6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시고 14년째 1등인데 과연 14년 1등하고 또 14년 1등 했는데 내년에는 어디가 될지는 이제 궁금할 건데요. 그러면 가장 낮은 땅은 어딜까? 가장 낮은 땅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돌이라고 하는 곳에 1평방미터당 195원입니다. 가장 높은 땅이 8,600만 원이고 가장 싼 땅이 195원이니까 차이는 얼마가 될까? 차이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약 44만 배 차이가 납니다. 땅 한 평이 중요할까? 아니면 땅은 면적이 중요할까? 가격이 중요할까? 표준지 공시가를 따지면 가장 높은 땅, 싼 땅이 44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표준지 50만 필지만 가지고 정한 것이고 개별 공시지가까지 따지게 되면 올해 개별 공시가는 5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6년 걸 가지고 가장 비싼 땅, 가장 낮은 땅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86만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고세희 아나운서님에게 누가 땅을 준다고 하면 한 평을 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86만 평이 좋겠어요? 86평이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의 우리 이건희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옛날에 특강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호떡집을 하려면 명동 가서 해라. 즉 호떡집을 명동 한 평에
이런 비싼 땅이지만 주고 한다면 24시간 365일 매출이 나옵니다. 24시간 영업을 해요. 자기 가족 4명이 6시간씩 일해도 취업이 되고 1년이면 땅값을 다 회수합니다. 그러나 가장 싼 땅 86만 평의 호떡집을 차려서 이름을 웰빙 호떡집으로 참 산 좋고 강 좋고 바다 보이는 이 진도에 가서 호떡집을 차리면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할 때도 과연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싼 땅값을 주고서라도 2, 3년 아니면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싼 땅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싼 땅에 가서 호떡집 해봤자 원자재도 비용으로 건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제 투자할 때는 가격 대비 수익을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명동 5층짜리 건물은 누가 얼마 주고 샀을까 궁금하죠. 누가 하여튼 저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길래 대한민국 최고의 땅값을 가진 건물을 샀을까. 1979년 11월 22일 우리가 IMF를 맞습니다. 그런데 IMF의 직격탄을 맞았는지 1999년에 경매로 이 땅을 41억 8천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41억 8천만 원에 구입했으면 지금 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하고 월세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만에 41억 8천만 원을 주고 부대비용 다 등기부등이랄지 취득세랄지 냈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가지고 이제 취득가격은 이미 충분히 이제 다 확보를 했고, 월 임대료가 얼마냐면 올해 현재 월 임대료가 2억 2,650만 원입니다. 소형 건물 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꿈이 있는 분들 많지요. 적어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런 보증금 50억의 월 임대료, 제가 좀 잘못해 2억 2,650이 아니라 2억 6,25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애기 엄마한테 했다가 참 혼났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부가세라도 벌어라. 즉 2,625만 원이 부가세죠. 10%니까. 그래서 혼난 적이 있는데 자, 참고 삼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최고를 기록한 곳이 명동 8길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공시지가 10위권 내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명동인가요? 네, 1등부터 10등까지가 명동에 있고 주로 업종을 보면 화장품, 유니클로, 의류점이 많고 하나 2등한 은행, 우리은행 하나만 빼놓고는 거의 다 화장품 임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위는 아까 설명했고 2위를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명동길 우리은행이고, 그 다음 3위는 중구 퇴교로 유니클로 의류점이고 4위와 5위는 토니몰이라고 하는 화장품, VDL이라는 화장품, 이래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다 화장품이기 때문에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화장품이 8개, 은행이 하나, 그리고 유니클로라고 하는 옷가게 하나, 이렇게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가를 정할 때는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지가가 상승한 요인과 앞으로 상승할 개발이 있는 것, 또 교통이랄지 인구 증가랄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디가 좋고 나쁜가를 알 때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을 본다면, 특히 공시지가 상승이 어떤 지역은 올라가는데 어떤 지역은 낮아진다고 하면 바로 상권의 쇠퇴와 성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제 보는 것이 상당히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할 때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요. 가격이 얼마 전에 어떤 땅은 얼마에 팔렸는데, 그러면 이 땅은 그 땅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요인 점수를 비교할 때 좋은지 나쁜지 이런 요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공시가가 1억짜리가 5억에 팔렸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면 좋겠는가, 역산해 보면 5천만 원이 공시지가라고 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 이렇게 매매 사례 비교를 정할 때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습득해서 투자하고 거래 가격 또 조정하고 또 좀 협상하고자 할 때 과학적인
어떤 가격 낮추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세 변동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상권도 상당히 변합니다. 그러잖아요. 옛날 최고 상권. 이제 지금도 방금 설명했던 1등부터 10등까지가 명동이라고 하는데 거의 화장품 8가지인데 지금 알다시피 중국 요커들이 오지 않는다면 과연 내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듯이 상권은 트렌드에 따라 늘 변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경우에 홍대 상권이 18.74%로 가장 많은 상승을 했고 혁신도시가 7.59%, 전국 4.94%보다 초과한 것이고 그다음 최근에 뜨고 있는 이태원, 한남동 상권의 공시가도 10.5%가 올랐고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도 5.76%, 또 강남역은 5.35%로 평균 가격들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토지 소유자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공시지가를 높다 낮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높다고 하는 사람은 세금이 많다는 것이고 낮다고 하는 사람은 내 토지가 보상이 되면 수용이 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의 이중성이 이 공시지가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기 땅이 올해 양도를 한다든지 또는 상속 증여 아버님이 유도가시다든지 증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공시가는 공시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평상시 특히 표준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졌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6월 1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열람을 해서 높다 낮다 자기에 맞는 이의 신청을 해서 공시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절세 대책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2017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의 김용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감정원이 2017년 1월 신고 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6.4%를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2%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9%, 지방은 7.6%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월 전월세 전환율은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며 2016년 12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은 주택종합 전환율이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초 5%대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